물만 먹어도 살이 쪄요. 아무리 운동해도 살이 빠지지 않아요. 저 진짜 소식자인데 살이 안 빠집니다 하시는 분들이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 서부경입니다. 오늘은 평생의 숙제인 다이어트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에 참 관심이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다이어트의 기본적인 정설이 뭐예요? 많이 움직여라, 운동 열심히 해라, 좀 덜 먹어라 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요, 많이 움직이거든요. 많이 먹지도 않아요. 그런데 살이 안 빠집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물만 먹어도 살이 쪄요. 아무리 운동해도 살이 빠지지 않아요. 저 진짜 소식자인데 살이 안 빠집니다 하시는 분들이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근래에 진화의학자 로빈 박사의 우리 몸은 아직 원시시대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여기서 너무나 충격적인 이론들을 많이 접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우리 구독자분들께 꼭 말씀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스튜디오에 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저자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고 괴로워하는 분을 만난 적이 있대요. 처음에 이분을 면담했을 때 분명히 남몰래 먹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식습관을 분석하자 놀라운 사실이 하나 밝혀졌다고 합니다. 이분이 하루 섭취하는 칼로리는 성인의 하루 적정 칼로리를 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칼로리의 반 이상이 차가운 음료였다고 합니다. 주위를 보면 1년 내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드시는 분들이 참 많지 않나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금만 더워져도 에어컨을 있는 대로 켜잖아요. 하루 24시간을 에어컨 풀가동하고 차가운 음료를 먹으면 우리 몸에 어떻게 될까요? 저체온증이 유발되고요. 결국 우리 몸은 체온 유지를 위해 지방을 축적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시대는 어때요? 우리 옷도 겨울에 얼마나 많이 껴입어요. 히터 틀죠, 난방 틀죠. 우리는 그렇게까지 추위에 떨면서 살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우리 몸은 여전히 원시시대 때의 그 습성을 기억하고 자꾸 지방을 축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원시시대 때의 유전적 기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이 지방을 축적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몸이 춥다라고 느끼지 않게 해야겠죠. 요즘 20대들 보면 나는 때려 죽어도 아이스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계속 이렇게 차가운 걸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체온이 떨어지겠죠, 처음에는. 그러면서 당연히 혈액순환이 안 되겠죠. 결국 순환이 안 되면 만병의 근원이 됩니다. 다이어트 할 때 막 진짜 안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는 게, 저자는 살이 찌는 원인이 영양소 부족 때문이라고 합니다. 영양소 과잉으로도 물론 살이 찌지만 너무 부족해도 살이 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양소가 부족하면 면역계통과 에너지 생산 시스템에 손상을 줘서 에너지 생산이 감소해서 살이 찐다는 겁니다. 에너지가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를 발산하지 못하고 몸 안에 그대로 또 축적이 되는 거예요. 특히 비타민 D나 마그네슘, 철분이 부족하면 시스템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분명히 저는 찬 것도 잘 안 마시고요, 에어컨도 잘 안 켜고요, 영양소도 충분히 골고루 섭취하는데 왜 살이 안 빠질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살이 안 빠지는 또 다른 이유는 조금 슬프긴 하지만 노화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정상적인 대사가 늦어져서 섭취한 음식 양만큼을 소모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은 분들은 대사량 저하로 인한 비만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운동량을 많이 늘리셔야 됩니다. 이 책에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건강상식을 깨는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 하나가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면 오히려 살이 찐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운동은 일시에 과도한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에너지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작은 세포의 구성 성분에서 생성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지방과 탄수화물, 그리고 단백질이라는 3대 에너지원을 이용하는데, 이들로부터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산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러나 미토콘드리아가 산소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할 때 불필요한 성분이 배출됩니다. 바로 활성산소죠. 활성산소는 산소가 에너지를 소모하는 과정에서 다량으로 만들어집니다. 활성산소는 호흡 중 유입된 독성 성분을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하지만 불행하게도 정상적인 신체 세포를 공격합니다. 즉 활성산소가 염증을 유발하는 겁니다. 만성염증이 생기면 우리 몸은 전투태세에 들어가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고 대사를 느리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살찌는 체질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저는 소식하고요, 찬 음식도 안 먹고요,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살이 안 빠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만성염증을 먼저 잡으셔야 합니다.
운동이 좋죠. 운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적당한 운동은 좋지만 너무 격렬하게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왜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사실 노화도 더 빨라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좀 적당히 해야 되는데 너무 안 해도 문제지만 너무 과하게 해도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근래에 읽은 책에 보면 우리 몸은 숨만 쉬어도 염증이 생긴다고 합니다. 게다가 우리가 먹는 무분별한 식습관을 들여다보세요. 염증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술도 많이 마시고 또 흡연자들도 워낙 많고 몸에 염증이 안 생기기가 어려워요. 조금 재수없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저는 이번에 이 책을 읽고 나니까 내가 이래서 살이 안 찌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칼로리 높은 음식 굉장히 좋아하고요. 지방 너무 좋아합니다. 예전에는 운동이라도 좀 열심히 했지 근 1년간은 제가 독서에 미쳐가지고 운동까지 안 했는데 운동을 할 때랑 체중 차이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에는 식습관과 운동 외에 다른 메커니즘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어렴풋이 가지고는 있었는데 이 책을 보면서 좀 뚜렷해졌습니다. 사실 다이어트에 대한 정보는 엄청나게 광범위합니다. 어마무시한 데이터가 있어요. 그렇게 많은 다이어트 식품과 보조약품이 있는데도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사람은 많지 않죠. 제가 이 책을 보고 깨달은 건 우리 주위에 있는 그 방대한 다이어트 정보들이 다 옳다라고 볼 수도 없고 다 틀렸다라고도 볼 수 없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면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나 좋다 그러면 우르르 쫓아가서 사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사실 그 식품회사에서 마케팅을 그럴싸하게 했을 뿐일 수도 있고 광고에 엄청난 투자를 해서 우리의 무의식 중에 그 제품이 좋다라고 인식하게 박힌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그 제품이 나랑 맞는 게 아니라 그냥 사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우르르 쫓아갈 때가 있는데 이 책을 읽고 나면 아마 외부에 있는 요소보다 나의 본질에 대해서 더 많이 들여다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다이어트를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위층에서 공사를 해서 계속 우두두두두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늘 이렇게 공사를 할지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꾹, 좋아요 꾹,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도 행복 가득한 기분 좋은 하루 되세요.